김대호TV의 민사집행법 및 법무사 시험 대비 제3채무자의 공탁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련된 것은 제3채무자라는 것은 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할 채무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가 채무자의 돈 줄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압류나 채권 압류를 해서 채무자에게 돈을 주지 말고 채권자의 나한테 돈을 달라, 그런 것을 제3채무자의 압류조치라 그럽니다. 자, 나는 A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데 A는 돈이 없다고 그러고 A한테 돈을 줘야 할 B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B에게 내가 채권 가압류나 압류 조치를 해서 A한테 주지 말고 바로 나한테 주라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채권 가압류 또는 채권 압류라고 그럽니다. 자, 이 채권이라는 것은 채무자에 줘야 할 돈을 내가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채권 가압류를 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집행 권한이 없이 임시 방편으로 보전 처분으로 급박성으로 인해서 가압류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3채무자가 송달이 받았을 때 제3채무자는 함부로 채무자한테 변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중 변제가 될 수 있겠죠, 잘못하면. 그래서 제3채무자는 채권 가압류가 받았을 때 공탁을 하게 되는데, 이 공탁을 했을 때는 형식은 집행 공탁이나 실질은 변제 공탁의 성질이 강하죠. 어차피 갚아야 할 돈 채권자가 또 나한테 달라할까봐 법원에 아예 공탁을 해버립니다. 제3채무자의 공탁은 형식은 집행공탁 형식으로 법원에 가압류 집행을 대신 이 돈으로 하세요 하고 집행공탁을 하지만 실질은 자기도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변제공탁의 성질이 강하죠. 자, 제3채무자의 가압류로 인해서 하는 공탁은 제3채무자가 직접 사유신고를 합니다. 법원에 저 공탁했습니다 하고 사유신고를 했을 때 이건 단순한 통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가 단순한 공탁을 신고하는 사유신고가 가압류로 인한 공탁으로 인해서 사유신고가 있을 때는 배당 절차 개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압류로 인해서 제3채무자가 그냥 공탁하는 것은 자기의 이중 변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탁이기 때문에 공탁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배당 절차를 개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채권자는 집행 권한이 없죠. 가압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자가 그 돈을 회수하려면 반드시 압류 조치를 해야겠죠. 채권 집행 권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했을 때는 공탁을 했다는 사유신고서 자체로 배당 절차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배당 가입 차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제3채무자 또 다른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여러 채권자가 계속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하더라도. 그래서 배당 가입 차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공탁 간의 공탁 사실에 통지했다고 해서 배당 가입 차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배당 절차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든 채권은 소멸되는 거죠. 난 돈 갚았다 이거지요. 그럴 때 채무자는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지금 공탁을 받은 게 아니죠. 채권자에 인해서 공탁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채무자가 받아야 할 돈이지만 이미 채권자가 나섰기 때문에 채무자는 법원에 가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획득하더라도 여기에 가압류 효력이 붙어있기 때문에 출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겠죠. 가압류에 대한 말소 소송을 해서 이 가압류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소멸을 시켜야 채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찾으러 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형식상 취득하나 가압류의 효력이 여기까지 와서 붙어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법원에 공탁금을 출급할 수는 없습니다. 자, 가압류 상태에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공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당 절차 개시 사유가 되지 않고 배당 가입 차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공탁을 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았단 말이죠. 자, 이럴 때 기존 공탁의 성질이 변합니다. 이제 집행 공탁으로 전환이 되겠죠. 이제 채권자가 정식으로 압류까지 했다는 것은 판결문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탁관이 직접 사유신고를 해버립니다. 자, 공탁관이 이미 요거 공탁 받았다 하고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는 것을 진정한 공탁 사유신고라 그럽니다. 이럴 때는 공탁관이 압류된 금액으로 공탁을 받았다고 사유신고가 된 이후에는 배당 요구가 종기되는 효과로서 배당 가입 차단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제 다른 채권자가 이 공탁금을 달라고 압류를 할 수가 없어요. 가압류를. 이미 이건 딱 묶어 있죠. 여기에 채권자가 이미 판결문으로 압류 조치가 됐으니까
공탁 간의 사유신고는 압류로 인한 공탁 간의 사유신고는 배당 요구 종기의 효과가 발생해서 배당 가입 차단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배당 절차가 개시되죠. 여기까지 들어오는 채권자에 한해서만 배당을 해줍니다. 배당 우리가 경매에서 배당 요구 종기의 똑같은 효과가 압류 조치로 인한 공탁 간의 사유신고가 일어난 날로부터 배당 요과 종기 날짜가 진행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돈 달라는 소리를 못하죠. 이 압류된 금액에 한해서는 이 압류된 금액에 한해서 들어왔던 기존의 채권자의 순번에 의해서 압류가 돼버립니다. 배당이 돼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이제 소멸되는 거죠. 채무자가 이 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오로지 채권자들만이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탁금은 그 신고된 채권자에 의해서 배당 재단으로 전환이 돼서 배당 절차, 배당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각각의 안분된 비율로 배당 절차에서 지급 위탁으로만 채권자의 출급이 해당이 됩니다. 채무자도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그 압류 조치에 대한 채무 권원에 대한 승소를 해서 다시 이겨야죠. 자,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배당 절차에 대한 지급 위탁 순번으로만 배당의 규정에 의해서 배당을 받을 뿐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압류로 전환된 공탁은 공탁 간이 사유신고를 한다. 그로 인해서는 배당 가입 차단효가 인정이 되고 배당 절차가 개시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소멸이 되고 채권자에 의해서 배당 절차에 의한 공탁 간의 지급 위탁의 방법으로만 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압류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은 순순히 제3채무자의 편의에서 공탁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형식은 집행공탁이나 실질은 변제공탁이다. 그래서 가압류 상태에서 공탁은 그냥 제3채무자가 공탁했다는 이유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는 배당 가입 차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계속 채권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이거죠. 배당 절차도 개시되지 않습니다. 자, 제3채무자가 가압류 상태에서 공탁하는 것은 형식상의 공탁이고 편의에 의한 공탁이고 가압류가 압류로 전환돼서 그 공탁금을 공탁관이 공탁이 돼 있다고 공탁관이 직접 사유신고를 해버리면 이거는 압류 효과로서 배당 요구 종기의 효과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채권자는 배당을 해달라고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거죠. 이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딱 묶어놓는다 이거죠. 공탁간의 사유신고, 압류로 전환된 공탁간의 사유신고는 배당 가입 차단 효과가 발생하고 배당 절차가 이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배당 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더 이상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소멸되는 효과로서 이 배당금은 공탁간의 지급 위탁의 방법에 의해서만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가압류로 인한 공탁과 압류로 인한 공탁의 차이점입니다. 자, 1번 문제 들어갑니다. 1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형식상 편의에 의한 공탁이라 그랬어요. 압류로 이유로 한 제3자 공탁은 정확한 압류 효과로서의 공탁입니다. 자, 이것은 서로 간에 다르죠. 그래서 가압류로 인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 사유를 법원에 신고를 하더라도 이건 배당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죠. 아직 압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자, 가압류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 사유를 신고하더라도 이건 배당 절차가 아직 실시되지 않습니다. 자, 배당 가입 차단 효과도 이루어지지 않고 배당 절차도 실시할 수 없다. 맞는 문장이죠. 자, 2번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 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자, 배당 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죠. 그래서 금전채권에 가서 배당 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금전채권에서 배당 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죠. 배당을 해달라는 거죠.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공탁을 해야 됩니다. 압류가 됐으니까. 압류라는 것은 항상 집행권한을 이루어진 상태의 압류 조치를 압류라고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추심과 전부 명령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공탁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서 찾아가세요 하고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드시 공탁을 해야 된다.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을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줄지는 모르겠죠. 공탁에 의해서 공탁관, 국가기관이 각각의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에게 그 규정에 의해서 적정한 법에 의해서 안분 배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금액을 지급한 게 아니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을 해야 됩니다. 자, 3번 제3채무자가 금전 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 채권은 그 성질을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봐야 되고, 압류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전부 다 공탁했으니까 어차피 내가 갚아야 할 돈이니까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초과한 부분은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봐야겠죠. 제3자가 갚아야 할 금액을 전부를 그냥 공탁했다 이거죠. 하지만 그 금액의 일부만 압류됐으면 일부 압류된 금액은 집행공탁, 그 압류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맞는 문장이죠. 자, 4번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압류채권자가 압류 명령 집행을 명령 신청을 취하했답니다. 그럼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에 대해서 압류 명령 실효를 이유로 직접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압류 명령 신청이 취하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금전 채권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면, 압류라는 것은 판결문을 받은 상태를 압류라고 그럽니다. 이런 상태에서 압류의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것은 공탁간의 사유신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함부로 이 압류 채권자가 압류 명령 신청을 취하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직접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고 배당 절차에 의한 지급 위탁으로만 출급이 가능합니다. 이제 압류 신청이 취하됐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직접 저한테 돈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압류에 대한 효과에 대한 집행 공탁관의 공탁 사유 신고가 진행이 된 이후에는 함부로 직접 출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채권자의 관계를 봐서 배당 절차에 의해서 지급 위탁으로만 출급이 가능합니다. 자, 압류로 인한 공탁간의 사유 신고로 인한 어떤 출급 청구권은 직접 출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배당 절차에 의한 지급 위탁으로만 출급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3채무자의 공탁은 가압류 단계에서 공탁이냐 압류 단계에서 공탁이냐를 반드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민사집행법 248조가 정하는 제3채무자의 공탁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압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공탁에 따른 변제의 효과 역시 압류의 대상이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 민사집행법 248조에 대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된 경우에 한한 공탁에 대한 규정입니다. 248조에 대한 공탁을 집행공탁으로 인해서 공탁간의 사유신고로 의해서 지급 위탁에 의해서만 출급이 가능한 절차를 248조에 의한 압류에 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압류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러한 공탁에 따른 변제의 효과 역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만 발생을 하죠. 가압류에 대한 공탁은 248조가 말하는 압류에 의한 공탁이 아니라 가압류에 의한 공탁은 제3채무자의 어떤 편의에 의해서 형식은 집행공탁이나 실제는 변제공탁에 의한 흐름으로 가는 거고, 압류에 의한 공탁은 철저히 집행공탁으로서 공탁간의 사유신고에 의한 공탁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배당 가입 차단 효과가 발생하고 배당 절차가 개시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공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출급 청구권이 소멸되고 모든 것이 배당 절차에 의한 지급 위탁으로만 출급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가압류 단계에서 공탁과 압류 단계에서 공탁을 반드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민사집행법 및 법무사 시험에 대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1번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에 제3채무자의 공탁을 하고 공탁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 절차를 실시할 수 없다. 2번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 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3번 제3채무자가
금전 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 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봐야 하나 압류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봐야 한다. 4번 금전 채권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압류 채권자가 압류 명령 신청을 취하하였다면 자,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 압류 명령 실효를 이유로 직접 공탁관에게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없고 배당 절차에 의한 지급 위탁으로만 출급이 가능합니다. 자, 5번 민사집행법 248조가 정하는 제3채무자의 공탁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압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공탁에 따른 변제의 효과 역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 자, 민사집행법 법무사시험 대비 제3채무자의 공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김대호 TV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 송파구 9호선 석천역 인근 송파 CS 평생교육원에서 주 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또는 부동산 계약과 관련한 피해 예방과 부동산 가치 분석과 권리 분석을 수강하고자 하나 수강 비용이 걱정되는 분은 매주 토요일 우장산역 인근 서울 강서구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에서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김대호 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 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